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룰 건데요. 우리가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을 결심을 할 때 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비상장 우량주를 찾아라. 비상장 우량주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능력이 보여지진 않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비상장 우량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우량주가 사실은 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 3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진짜 숨겨진 보물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녀를 불문하고 비상장 우량주를 찾으면요 꽉 잡으셔야 돼요. 물론 내 자신이 이렇게 되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없는 능력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잘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해 있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 3가지는요 회복력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쉽게 실패하지도 않고, 실패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움츠러들어 있어도 언젠가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해 있거나 사람이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생각의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회복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특징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성이에요. 긍정성이라는 것에는 이 3가지 하위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아 낙관성, 두 번째가 생활 만족도, 세 번째가 감사하기 능력입니다. 이 3가지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나는 그런가,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 연인은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왜 긍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게도 불안감이 1%가 생각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1%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딱 하루만 지나면요 그 불안감과 그 부정적인 생각이 100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돼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성으로 꽉 차 있지 않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불안감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이런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비현실적인 낙관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를 잘 독려해서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아 낙관성인데요. 주어진 객관적인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노력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지닌 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나아질 거라고 하는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아 낙관성은 주어진 상황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걸 자기가 통제해서 노력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긍정성의 두 번째가 뭐냐면 생활 만족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의 생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활 만족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 회사만 들어가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요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이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요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어, 출근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서 생활 만족도가 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생활이 되면 지겹게 되고 그리고 싫어지는 요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 싫어지는 요소가 있어도 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좀 더 나아져야지, 여기에서 재미를 느껴야지, 힘든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아야지, 보람을 찾아야지 스스로 의미부여를 잘 하다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보람과 성취감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이게 자기를 관리하는 영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만족을 합니다. 생활 만족도가 낮은 사람은요, 직장 상사를 욕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환경을 욕을 하고요, 남 탓을 잘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하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여자라면 내가 정말 헌신을 할 수 있어, 이 남자만 나랑 사귀어준다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내 곧 생활이 되고 나고 익숙해지고 나면 이 사람한테 불만을 느끼고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건요, 지금 현재 이 사람에 만족할 수 있는 것,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입니다. 긍정성의 세 번째가 감사하기 능력이에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정도인데요. 이 앞에 생활 만족도라든지 자아 낙관성은요,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은 긍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매 순간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건 감사하지, 이렇게 나를 찾아주는 거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이 자기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조절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입니다. 감정조절력이라는 게 뭐냐면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데요. 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인지해야 그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인식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나 있는지 슬픈 건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한테 감정을 마구 표현을 해서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감정 조절력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침착해 보이고요, 화를 잘 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화도 또 낼 수 있는 게 또 감정 조절력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도 화를 못 내고 참는 건 진짜 감정 조절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순간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화를 내면 불리한 순간에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능력, 바로 이게 감정 조절력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의 두 번째가 바로 충동통제력이에요. 충동통제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누구라도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쉬고 싶어요. 이런 충동은요, 살면서 매 순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죠. 나는 1년 뒤에는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좀 참자. 1년만 참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요, 나가 놀고 싶은 충동, 자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동통제력이라고 해요. 이 충동통제력은 무조건 참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너무 참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빵 터지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충동통제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절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충동통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원인 분석력이에요. 사람들은요,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환경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내 심리적인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남 탓, 환경 탓, 니 탓만 하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원인 분석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바라보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능력을 문제 해결, 즉 원인 분석력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반신문수로 입원을 해 있어도 이 원인 분석력이 낮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퇴원을 해도 되는데 퇴원을 안 하고 끝까지 치료를 받는데요.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원인 분석력이 명확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사고가 났어. 반신불수가 됐어. 그래서 원인은 사고인데 그게 내 잘못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음주운전, 뺑소니 탓인지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은 내가 조정할 수 없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 분석력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꼭
애인의 헤어진 전 남친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미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미 지나간 다른 문제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의 세 가지, 감정 조절 능력, 충동 통제 능력, 원인 분석 능력, 이 세 가지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겁니다. 회복력의 세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인관계 능력은요, 긍정성이라든지 자기조절 능력이 없으면요, 이 대인관계 능력도 사실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 능력에는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 능력, 두 번째는 공감 능력, 세 번째는 자아 확장력이에요. 소통 능력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인간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맺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소통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말만 뻔질하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높아야만이 이런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 능력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이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다거나 리더십 능력이 높다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요,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요, 배려를 굉장히 잘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되겠죠. 세 번째는요, 자아 확장력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말을 하는데요. 자아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내가 품어낼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애심,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은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에 경험이 많으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미 20대에 이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이 많다고 인격이 그대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면요, 그 나이가 몇 살이든 꽉 잡으십시오. 그래서 비상장 우량주, 그 첫 번째가 긍정성, 두 번째가 자기조절 능력, 세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 이 세 가지, 이 세부 내용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건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셨다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